안녕하십니까. 선형대수와 구장 선형 변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형 변환과 선형 연산자를 정의하고 선형 변환이 되는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와 선형 변환과는 밀접한 관계를 고려해서 함수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학습하고 선형 변환의 여러 가지 변환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9장 1절에서는 선형 변환의 개념과 함수에 대해서 배우고 9장 2절에서는 선형 변환의 응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1절 선형 변환의 개념과 함수입니다. 자, V와 W가 벡터 공간이고 여기에 U와 V가 V 속에 있고 알파는 실수이고 또 V에서 W로 가는 함수 L이 다음 두 가지 공리를 만족할 때 선형 변환 또는 선형 사상, 우리 사상이라고 하는 건 맵,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L은 함수인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우리가 집합 얘기할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것도 집합, 이것도 집합인데요. 여기서는 V라고 하는 벡터 공간, 벡터들이 모여있는 집합이고 이 집합에서 W로 가는 집합, 벡터 공간입니다. 여기에 U와 V라고 하는 벡터를 뽑아서 그거에 대해서 함수를 취했을 때 요 U에 의해서 가는 것이 LU가 되고 V가 L을 통해서 가는 것이 LV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U 플러스 V에 대한 L의 함수값은 각각의 함수값의 합과 같다. 그 다음에 U의 스칼라 곱을 해준 함수값은 U의 함수값의 스칼라 곱을 해준 거랑 동일하다. 자, 이 두 가지를 만족하게 되면 선형 변환. 원래 선형이라고 하는 말이 요겁니다. 뭐 F가 선형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F의 A 더하기 B는 FA, FB 그 다음에 F의 KA 이렇게 쓸 때 K의 FA 요거는 여기에서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 수학이라든지 공업 수학, 공학을 위한 수학 뭐 이런 데에서도 언급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요건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때 요 V 자 V하고 W와 같은 경우에는 선형 L을 V상에서 선형 연산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R2는 X, A, P 이런 형태의 원소들을 갖고 있는 뭐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상태에서 L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하면 이게 성립하죠. 이게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이니까. 그래서 n의 x 더하기 y는 결국 요거는 3배를 해주는 거니까 3 곱하기 x 더하기 y고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lx 요거는 ly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이 만족되고 알파 값을 곱해주면 결국 이렇게 되고 3하고 알파하고 바꿔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nx가 되니까 역시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이 됩니다. 그래서 L은 선형 변환이 됩니다. 자, 선형 변환이 된다라고 얘기했고 이제 그림상에서는 주어진 x에 대해서 3배로 늘어난다 이런 얘기고요. 자, R3에서 R3로 가는 함수 L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을 때 이게 선형이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U와 V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래서 U 더하기 V는 이렇게 될 거고 요거의 의미가 앞에 거에서 뒤에 걸 빼주고 가운데 거에서 뒤에 거를 더해주는 함수니까 그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 그러면 여기 적어줬는데 요거를 나눠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U와 V가 분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알파를 곱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알파를 빼주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L은 선형 변환이 됩니다. 자, R2에서 R2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됐을 때 이게 선형 변환이 되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u와 v가 이렇게 있으면 l의 u 더하기 v 얘 값을 구하는 거죠. 그 얘기는 l의 뭐냐면 이거는 a1 더하기 b1 a2 더하기 b2가 되죠. 자, 요거를 여기에다가 2를 더해주고 여기에다가 2배를 곱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곱해주니까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각각을 구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거 합쳐주면 이렇게 돼요. 얘가 두 개가 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요거랑 요거가 틀리기 때문에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형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선형이 아님을 보이는 건데 요건 어떻게 되냐면 상수로 더해주는 거죠. u와 v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되면 x에는 a도 해주고 y에는 b를 더해줘요. 각각을 구하면 이렇게 되고 역시 a, b를 더해줬는데 이걸 이쪽 것과 이쪽 걸 더해주면 a가 2번, b가 2번 있죠. 얘랑 얘랑 같으냐? 여긴 a고 여긴 2a이기 때문에 당연히 a와 b가 0이 아니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이것이 선형이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관계의 부분 집합으로서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y에 있는 원소 중에 한 개와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함수다. 이건 원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웠던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것은 아까도 언급했듯이 이 앞에 있는 것은 집합인데 어떤 집합이냐면 정의역이라고 하는 집합이고 이 뒤에 있는 것은 공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결되는 이 공변역은 y인데 여기 연결되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 x가 이렇게 있으면 얘네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모든 원소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정 연결되어 있는 y가 이 공변역의 부분 집합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이 같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안 같다고 전제하면 이건 이렇게 표시합니다. x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y 값들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치역이라고 합니다. 치역. 그리고 x에 의해서 f에 의해서 x가 연결된 나온 값 fx라고 하는데 이 값을 우리는 상이라고도 하고 함수 값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지금 함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요거는 함수냐? 모든 x에 대해서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얘는 연결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함수가 아닙니다. 여기 있는 모든 원소, 여기 있는 원소가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여기 x에 있는 원소들은 하나만 가야 돼요.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두 개 갔기 때문에 이것도 함수가 아닙니다. 자, 이 경우 A, B, C가 화살 하나씩 쐈는데 관역이 우연히 x에 맞았어요. 이것은 함수입니다. 함수인데 여기에 공변역은 B예요. 공변역은. 근데 치역은 뭐예요? X하고 Z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얘하고 같지 않습니다. 얘는 얘의 부분 집합이긴 하지만 같진 않다. 함수이지만 치역과 공변이 같지 않은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의 9-3번 f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 두 개를 뽑아서 그거의 함수값이 같으면 함수가 같을 때 a와 b도 같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함수 단사함수라고 하는데 인젝티브 펑션이라고 해요. 단사함수라는 말이 어렵게 느껴지죠. 그냥 1대1 함수라고 하시면 돼요. 1대1 함수. 자, 쉽게 얘기해서 여기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y가 있는데 누군가에 쏜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쏘았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화살이 얘한테 맞췄다. 근데 이게 찾아가서 보니까 얘랑 얘랑 같은 값이다. 그러면 단사다. 또는 1대1 함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전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사는 뭐냐면 아까 세 번째 그림에서 방금 전에 세 번째 그림에서 F의 A와 B가 일반적으로 안 같는데 같을 수도 있어요. 같을 때 우리는 전사라고 합니다. 전체 사망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서브젝티브 펑션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보다는 onto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onto 함수. 꽉 차게 갔다. 일반적으로는 into예요. into. 무슨 얘기냐면
여기 x가 있고 y가 이렇게 있으면 x에 있는 함수에 의해서 y의 into 안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게 onto면 전체로 가게 되면 전사함수다 라고 얘기하는데 전사라고 하지 말고 onto 함수라고 얘기하시죠. 그게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대1 함수이면서 onto 함수를 우리는 뭐래? 1대1 대응 완투한 콜레스판더스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이라고. 1대1 대응과 1대1 함수는 다른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원소가 하나씩 연결되어 있어요. 1대1 함수입니다. 여기 있는 원소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는 이 치역들의 집합, 아니 치역이 B와 동일하죠. 전사 또는 onto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얘는 1대1 대응, 1대1 함수이면서 onto니까 여기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합성함수. 이제 함수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 F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함수 G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해 보자 이거죠. 어떻게? A에서 B로 갔다 B에서 C로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바로 C로 가는 거. 이 두 단계를 거치는 걸 한 개로 묶어주는 거. 요게 합성함수입니다. 이걸 이렇게 정립니다. G0F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여기 F가 먼저 가고 G가 나중에 갔는데 이거 쓸 때는 G를 먼저 쓰고 F를 나중에 써요. 그 이유는 계산이 오른쪽에서부터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G0F하고 A로부터 시작해서 C, 최종 도착지가 C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정의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A, C인데 이 A는 정의역이고 C는 함수값이죠. 그래서 A는 집합 A에 속하고 B는 여기는 B는 없지만 이미 B가 있다고 치고 이 B는 B집합이 있고 C는 여기 있는 C죠. C집합이 있을 때 이런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할 때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F의 공변역, 요 B죠. 요 B. 얘가 G에서는 정의역이 된다.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림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자, x가 여기 함수가 t라고 했을 때 x가 가는 것은 tx고 y가 가는 건 ty예요. x 더하기 y가 가는 것은 txy인데 이게 이 두 개를 합한 거랑 동일하다면 그게 아까 선형 변화는 첫 번째 조건이죠. x가 있는데 x의 알파 값을 곱한 거죠. 요거는 요런 값을 갈 건데 이게 이 값에 알파 배를 해준 거랑 똑같다면 이게 선형 변환의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자, V에서 W 가는 함수가 있을 때 이게 선형 변환이라고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L의 X 더하기 Y 그 다음에 L의 알파 X 요거에 대해서 이건 뭐 L의 X 더하기 L의 Y 하고 같고 이거는 알파의 L의 X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선형 변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컬 L은 뭐냐면 L의 커널이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뭐냐면 요 정의역에서 어떤 애들은 뭘로 왔냐면 W에 0, 이게 벡터죠. 0벡터로 가는 애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는데 그 애들이 바로 V의 부분집합일 거고 그 애들을 우리는 커널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죠. 쉽게 해서 여기가 X고 여기가 Y면 여기에 특정 집합으로 가는 애들이 1대1 대응, 1대1 함수면 하나만 가겠죠. 근데 1대1 함수가 아닐 때는 여러 개 갈 수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커널이라고 한다. 이네요. 자, 함수와 선형 변화는 같은 건가요? 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선형 변화는 함수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형 변화는 함수의 조건을 만족하면서 추가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 얘기고요. 자, 두 개의 벡터의 합과 스칼라 곱에 대한 닫힌 성질을 가지고 나온 것이 벡터 공간이죠. 그죠? 거기에 이제 응용될 수 있다. 뭐가 선형 변환이. 자,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그 다음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이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는데 이게 선형 변환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는 이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정의가 있냐면 여기 R3예요. R3. 근데 좌표가 3개 있는데 R2로 가요. 즉 X하고 Y만 살고 Z는 없어지는 거예요. 요것이 선형 변환이 되느냐?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해보죠. 자, L에 A1 플러스 B1, A2, B2, A3, B3 이렇게 되면 결국은 A1 더하기 B1, A2, B2 요거는 당연히 L 요것이 되겠죠. 뭐 보면 쉽게 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도 마찬가지 될 거기 때문에 선형 변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형 변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사형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건데 여기 정사형 있으면 이렇게 수직을 내렸을 때 요거 여기 정사형 이거 아마 지난 시간에 배웠을 건데 그거 비슷한 겁니다. 정사형 빛을 비췄을 때 그 그림자 이런 개념인데요. 자, 지금 R3상에서의 U 벡터가 있는데 이거를 빛을 이렇게 비치면 요 R2 요 XY 평면 요 평면상에 그림자가 튀겠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P점 이렇게 있을 때 이게 Q점으로 내려가는 거죠. 이게 사형 변환입니다. 아까 저기 세 개가 이렇게 있을 때 A2, A3 이렇게 있을 때 얘가 A1, A2로 가는 거.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R3에서 R3로 가는 정의에서 R이 실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선형 변환이 되는지 확인해 보자라고 돼 있어요. 자, U가 이렇게 있고 V가 이렇게 있을 때 L에 U 더하기 V가 뭐예요? U, L, V하고 같으냐? 한번 보죠. 자,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게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얘가 L6고 이게 LV가 되죠. 그 다음에 스칼라 거분. 요거 스칼라 거분하면 이렇게 되죠. 요거 알파하고 얘하고 자리를 바꾸는 거죠. 요것이 바로 뭐가 돼요? LU가 되니까 요것이 됩니다. 그래서 선형 변환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R3에서 R3로 가는 경우 둘 다 3차원 선형 변환이므로 L은 선형 연산자가 된다. 만약 R이 1보다 큰 경우는 L이 확대 변환이 되고 여기에 작은 경우는 축소 변환이 된다. 확대 변환인 경우는 요 그림처럼 늘어난다는 얘기죠. 축소 변환은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자, R2에서 R2로 가는 요 L이 선형이 되는지 확인해라. 여기서는 Y좌표에서만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당연히 조건에 의해서 계산되어지면 요거는 첫 번째 조건이 만족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도 만족이 돼요. 자, 그래서 L은 선형 변환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임의의 점에 대해서 Y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S축 대칭이 되는 거죠. X축 대칭. 자, 앞에 예제는 L 역할이 뭐예요? 기하학적으로 봤을 때 뭐예요? 반사. 즉, X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반사하는 거죠. 반사 변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Y축에 대해서 하는 것은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붙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그러면 Y축 대칭이 된다. 자, R2에서 R2로 가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을 때 요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거 회전입니다. 회전. 자, X, Y, XY라고 했을 때 요거 LV에다가 집어넣어주면 이건 회전 변환이 됩니다. 자, P점으로부터 원점 5를 중심으로 해서 세타각만큼 회전한 벡터가 P' 라는 얘기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L을 취해주면 세타만큼, 여기 파이만큼 회전해준 것이 회전 변환이 됩니다. 아까 코사인 사인 이렇게 들어간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선형 변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에 여기 있는 벡터 단위 좌표 벡터 여기서는 아까 표준
기저라고 했나? 그렇게 표준 기저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거 기저가 된다고 해서 그렇죠. 여기 전체가. 자, 이렇게 있고 A라고 하는 것이 M 곱하기 N의 행렬이고 J열의 요거라고 정의했을 때, 자,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이 벡터 X가 여기에 어떤 벡터라고 하면 행렬 A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성질을 가진다. 그리고 A가 이런 위에 있는 식을 만족하기 위한 유일한 행렬일 때 우리는 이 행렬을 표준 행렬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L을 나타내는 표준 행렬을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게 선형 변환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벡터들이 있죠. 그럼 이 벡터들이 요거의 표준 기저라고 했을 때 요걸 각각 구해보죠. LA에서 요 2와는 뭐냐면 1, 0, 0이고 이 2는 0, 1, 0이고 이 3는 0, 0, 1입니다.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고요. L2를 집어넣으면 2, 3이 되고 L3를 집어넣으면 E3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되고 요건 이렇게 됩니다. 요게 바로 표준 행렬이 됩니다. 이게 정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i에 대해서 선형 변환에 의해서 나온 값들을 묶어서 행렬을 표시해주면 그것이 표준 행렬. 자,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축으로의 사형은 모든 그림들이 요 안으로 다 들어가서 여기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점을 짓더라도 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S축의 반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이 반사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있는 점 이쪽으로 하고 여기 있는 점 이쪽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축소 확대. 자, 여기에 K가 되면 이건 뭐예요? K가 1보다 작으면 축소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K가 1보다 크게 되면 확대가 되는 거고. 수평일 땐 여기가 K 값이 되는 거고요. 수직일 땐, 자, 수평 방향으로 축소 확대일 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이쪽 K가 있는 것은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 층이 밀리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K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으로 밀리는 거고 왼쪽일 때는 왼쪽으로 밀리는 겁니다. 자, 요 그림, 요 행렬이 어떤 행렬, 표준 행렬이라고 되어 있는 것인데 그 행렬 보고 요 행렬이 어떤 벡터가 곱해졌을 때 어떻게 변환될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많이 문제를 접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 외우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9장 1절을 마치고요. 여러분 선형 변화는 조금 개념들이 친숙하지 않을 건데 한번 예제를 통해서 많이 그리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자,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